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그 징계위가 과연 공정하게 열릴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입니다. 추미애가 고른 윤석열 징계위원 법무부 공개 거부. 법무부는 징계위 구성에 착수했는데 추 장관 지명 2명엔 영향력 미칠 듯. 윤 총장 측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이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가 된다라며 거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재명 기자, 어차피 추 장관이 다 지명하는 건데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라 하더라도 그게 공정하겠느냐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회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징계위, 공정하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문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징계위원장을 법무부에서 맡지 말고 민간위원이 맡아라.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총장에게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두세 번 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 이렇게 이제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징계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민간위원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사람인데 과연 거기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준다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감찰위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전횡해서, 그래서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담은 그런 헌법 정신을 몰각하고 있다, 없애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감찰위도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그 전 단계가 전부 다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흠결 속에서 출발한 징계위가 과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얼마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더라도 그 결과를 과연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금 밀리면 레임덕이 아니라 밀어붙이면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KBS 이사회가 정현주 전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했는데, 재가를 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해임 자체가 부당하다면 그것을 그 징계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냥 재가만 한 거죠. 하지만 사실상 징계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만큼 대통령이 그걸 재가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놓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재가 안 할 수도 있겠으나, 재가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재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책임이 돌아온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동아일보도 그런 소설 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다시 한번 지금 이 징계위를, 어떤 징계 구성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징계위인데 거기서 절차 정당성을 지금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용구 차관 측의 입장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정과 윤 총장의 징계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항변했고요. 4일 징계위 참석은 내 임무다라며 징계위 강행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직무 수행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라는 이용규 법무부 차관의 입장도 반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